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 현실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20년 넘게 혈관 건강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65세 이상의 환자 15,000명 이상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현재 노년층의 85%가 자신의 몸속을 흐르는 침묵의 살인자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73살 여성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깹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섭니다. 10초 안에 그녀는 쓰러집니다. 그녀의 뇌에 산소 공급이 끊긴 것입니다. 20분 후 남편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뇌세포 절반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제대로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은 평생 동안 자녀들이 그녀에게 밥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화장실에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이 정확한 상황이 작년에 여기 강남구에서 한 환자의 어머니에게 일어났습니다. 비극은 무엇일까요? 3달 전, 그녀는 서울의 최고 병원 중 한 곳에서 완전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혈압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심장 기능 정상. 의사들은 그녀의 나이치고는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검사도 그녀의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작은 혈관들, 모든 장기, 모든 조직, 모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준 건강검진은 이 문제를 완전히 놓칩니다.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등의 피부를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렀다가 놓으십시오. 즉시 되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일이 초 동안 주름진 채로 있었습니까? 이제 손가락 끝을 만져보십시오. 손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차갑습니까? 2년 전보다 단어를 더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단 몇 계단이라도 매번 난간을 잡으십니까?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미세혈 관계가 여러분에게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너무나 조용한 속삭임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앙이 닥칠 때까지 완전히 무시합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80대의 완벽한 모세혈관 기능을 가진 환자들이 있고 60대인데도 혈관이 20년 더 늙은 사람의 것처럼 보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지식과 행동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왜 어떤 노인 환자들은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반면 다른 환자들은 빠르게 쇠약해져 장애 상태로 빠지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수천 건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저는 혈액 검사, 영상 검사, 식이 기록, 생활 습관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몸의 가장 작은 혈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100개를 나란히 놓아도 겨우 사람 머리카락 한 가닥의 너비와 같을 정도입니다. 이 모세혈관들은 여러분의 혈액과 세포 사이의 생명선입니다. 이것들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충분한 산소를 얻지 못하므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충분한 영양을 얻지 못하므로 약해집니다. 여러분의 장기들이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
황금 시기에 이것을 발견한다면 이 혈관들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순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독립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확히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모세혈관 벽을 복구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3가지 특정 영양 화합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의학적 응급 상황이 되기 몇 년 전에 미세혈관 문제를 감지하는 가정 평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한국에서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을 피하도록 도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저는 여기 서울에서 혈관 건강에 제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74살이고 여전히 매일 환자들을 보고 있으며 제가 발견한 것은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계시는 동안 한 가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뒤집어 보십시오. 정맥이 분명하게 보이십니까? 이제 엄지손가락 손톱을 5초 동안 세게 눌렀다가 놓으십시오. 분홍색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만약 3초 이상 걸린다면 제가 하려는 모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85%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검사하지 않는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작은 혈관들을 파괴하고 있으며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미세혈관 악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세혈관, 여러분 몸에서 가장 작은 혈관들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함께 죽습니다. 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1살이었고 강남에 살고 있었으며 완전히 독립적이었습니다. 겨울 어느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나 아내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의 딸이 공황 상태로 그를 제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제가 그를 진찰했을 때 그의 혈압은 정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괜찮았습니다. 모든 표준 검사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과 피부 온도 분포를 확인했을 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시 알았습니다. 그의 가장 작은 혈관들이 너무나 심하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뇌가 충분한 미세순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주요 혈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당신의 큰 동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혈관이 망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거의 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는 지구를 거의 한 바퀴 감을 수 있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의 99%가 모세혈관입니다. 이 미세한 관들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당신의 장기들은 천천히 조용히 굶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부분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특히 손과 발에서 쉽게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며칠이 아닌 몇 주가 걸려 치유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왔는지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세혈관 장애이며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저는 이 질환을 위해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저는 모세혈관 회복을 목표로 하는 3단계 프로토콜을 개발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것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세혈관의 벽은 세포 한 층 두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벽들은 지속적인 유지와 수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몸이 콜라겐 타입 4라는 단백질을 덜 생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세혈관 벽의 구조적 기초입니다. 둘째, 만성염증이 이 혈관을 감싸고 있는 섬세한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몸이 손상된 모세혈관을 대체할 새로운 모세혈관을 만드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하고 파괴적입니다. 순환이 고르지 못하게 됩니다. 몸의 일부 부위는 적절한 혈류를 받습니다. 다른 부위들은 우리가 미세혈관 사막이라고 부르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조직이 사막이 되면 죽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귓불을 만져보세요. 차갑습니까?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발가락 끝을 확인해 보세요. 창백하거나 약간 푸르스름합니까? 그것은 당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혈관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혈관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주치의가 이 문제를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3가지 종류의 혈관이 있습니다. 모두가 큰 동맥과 정맥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3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전체 순환계의 99%를 차지합니다. 99%입니다. 그 숫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혈관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뇌, 심장, 신장, 피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장기들이 천천히 죽기 시작합니다. 세포 하나하나씩, 하루하루씩, 그리고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의사에게 가면 무엇을 측정합니까? 팔에서 혈압을 확인합니다. 큰 목 동맥의 초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순환계의 큰 고속도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작은 이면도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에서 말입니다. 표준 건강검진에서는 이 작은 혈관들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23년 전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71세의 이 씨라는 환자가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혈압은 완벽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었습니다. 의사가 한 모든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 이상한 것을 말했습니다. 여름에도 손가락과 발가락이 항상 차갑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대화 중에 간단한 단어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뺨에 작은 거미줄처럼 터진 혈관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톱 밑과 혀 아래의 작은 혈관을 보는 특수 검사를 사용하여 그녀의 모세혈관 기능을 검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세혈관은 굳어있고 좁아져 있었습니다. 많은 것은 이곳들이 완전히 기능을 멈췄습니다. 그녀 몸의 가장 작은 혈관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클리닉에 오는 65세 이상의 모든 환자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85%가 심각한 모세혈관 악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준 혈액 검사는 아무런 문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 있는 침묵의 전염병입니다. 모세혈관 악화가 당신의 몸에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뇌가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작은 혈관을 통한 적절한 혈류가 없으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집중력을 잃습니다.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둘째, 심장 근육이 손상된 모세혈관을 통해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없어 약해집니다. 셋째, 신장이 천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넷째, 피부가 치유 능력을 잃습니다.
작은 상처가 며칠이 아닌 몇 주가 걸려 아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심각한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그 부위 모세혈관의 70%가 이미 파괴되어 있습니다. 70%입니다. 그리고 일단 모세혈관이 완전히 죽으면 쉽게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발견이 모든 것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손을 확인하세요. 손톱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5초 동안 세게 누르세요. 이제 놓으세요. 분홍색이 완전히 돌아오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세어보세요. 3초 이상 걸린다면 당신의 모세혈관 기능은 이미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무시하는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또 다른 경고 신호는 온도입니다. 코끝을 만지고, 그 다음 뺨을 만지고, 그 다음 귓불을 만지세요. 코와 귓불이 뺨보다 눈에 띄게 차갑게 느껴진다면 가장 작은 혈관들이 제대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모세혈관 악화를 겪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검사는 엉뚱한 곳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미세혈관들이 악화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6만 마일이 넘는 혈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만 마일입니다. 이것을 일직선으로 늘어놓으면 지구를 2바퀴 이상 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해야 할 혈관은 큰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대동맥이 아닙니다. 심지어 관상동맥도 아닙니다. 진짜 위험지역은 가장 작은 혈관에 있습니다. 10개를 합쳐도 머리카락 한 올보다 가느다란 모세혈관 말입니다. 이 미세혈관들이야말로 생명이 실제로 작동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산소가 혈액에서 뇌세포로 전달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영양분이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노폐물이 신장에서 제거되는 곳입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용히, 수년에 걸쳐서 말입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담당 의사가 아마 이것을 설명해 준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혈관의 벽은 내피세포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한 개의 세포 두께입니다. 이 세포들은 벽의 벽돌처럼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재앙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벽돌들 사이에 시멘트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내피세포 기능장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조용한 붕괴라고 부릅니다. 어떤 모습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포들 사이의 연결부가 느슨해집니다. 정원용 호스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새지 말아야 할 곳에서 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는 이것이 체액이 주변 조직으로 스며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는 것으로 알아차립니다. 반지가 꽉 끼는 느낌이 듭니다. 오후가 되면 신발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단계는 염증이 생기는 때입니다. 면역체계가 손상을 감지하고 회복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기 잔인한 반전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이 염증은 아무것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손상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혈관 벽이 두껍고 딱딱해집니다. 탄력을 잃은 오래된 고무줄처럼 말입니다. 혈류가 느려집니다. 장기들이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70세의 이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린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손자가 방문했을 때 약간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 검사를 아십니까?
엄지손톱이 하얗게 될 때까지 눌렀다가 놓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2초 이내에 분홍빛이 돌아옵니다. 이 여사님은 7초가 걸렸습니다. 7초는 미세혈관이 거의 기능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뇌가 충분한 혈류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뇌졸중 때문이 아닙니다. 막힘 때문이 아닙니다. 뇌의 수천 개의 작은 모세혈관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각각이 조금씩 더 적은 산소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함께 뇌세포를 굶주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연쇄 효과입니다. 하나의 망가진 모세혈관이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혈관의 85%가 손상되면 모든 장기가 동시에 고통받습니다. 신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의 해독 속도가 느려집니다. 심장 근육이 약해집니다. 뇌가 배터리가 부족한 컴퓨터처럼 정보를 처리합니다. 무서운 부분은 임계점 효과입니다. 모세혈관 기능의 30, 40, 심지어 50%를 잃어도 거의 정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놀랍도록 보상합니다. 혈류를 다시 경로를 설정합니다.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합니다. 하지만 보상이 실패하는 지점이 옵니다. 보통 67, 70% 악화 정도에서 말입니다. 갑자기. 경고 없이. 그때가 바로 사람들이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뇌졸중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심장마비가 닥치는 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무 데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니터링하지 않던 그 미세한 혈관에서 10년 동안 쌓여왔던 것입니다. 지금 손끝을 만져보십시오. 서로 눌러보십시오. 차갑게 느껴집니까? 그 차가움은 모세혈관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제 환자, 수천 명의 혈관 건강을 회복시킨 정확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적어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영양 화합물은 손상된 혈관을 위한 복구팀처럼 함께 작용합니다. 단 하나의 요소만 놓쳐도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화합물, 수박과 오이의 L-시트룰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모세혈관이 악화되면 혈관을 유연하고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주요 분자인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L-시트룰린은 혈관벽 내부에서 직접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하루에 3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약 300g의 수박과육, 두꺼운 2조각 정도 또는 껍질째 먹는 중간 크기 오이 1개와 같습니다. 껍질에 가장 높은 농도가 들어 있습니다. 강남의 제 환자 대부분이 가장 귀중한 부분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최대 흡수를 위해 아침에 공복에 드십시오. 두 번째 화합물, 감귤류, 껍질의 헤스페리딘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렌지와 귤 껍질 아래에 하얀 속껍질에는 과육보다 15배 높은 농도의 헤스페리딘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모세혈관 벽의 실제 구조를 재건하여 부종과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미세한 누출을 막아줍니다. 성남에 사시는 68세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매일 저녁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일반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의 모세혈관이 하루 종일 체액을 누출하고 있었습니다. 말린 감귤 껍질차를 마신 지 3주 후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루에 500mg이 필요합니다. 귤 3개의 껍질을 햇볕에 이틀 동안 말린 다음 뜨거운 물에 10분 동안 우려내십시오. 하루 2번 드세요. 쓴맛이 나면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성분. 찬물에 사는 생선에서 나온 오메가3, 특히 EPA와 DHA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선기름 영양제나 드시면 안 됩니다. 한국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영양제는 병을 열기도 전에 이미 산화되어 있습니다. 산화된 오메가3는 실제로 혈관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손상시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것을 검사합니다. 캡슐을 터뜨렸을 때 비린내가 나면 즉시 버리세요.
진짜 신선한 오메가4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실제 생선을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EPA와 DHA를 합쳐서 2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고등어 100g 또는 연어 150g에 해당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드세요. 이제 이 3가지 성분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시트룰린은 혈관을 열어줍니다. 헤스페리딘은 혈관벽을 복구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예방합니다. 한 가지 성분이라도 빼면 부분적인 결과만 얻게 됩니다. 3가지를 함께 드시면 완전한 혈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분들은 하루 동안 정확한 순서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L-시트룰린은 아침에 혈관이 가장 잘 받아들일 때 드세요. 헤스페리딘은 오후에 회복 과정이 최고조에 달할 때 드세요. 오메가3는 저녁에 몸이 깊은 후 회복 모드에 들어갈 때 드세요. 이것은 혈관 회복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과 일치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초의 여사님이 계셨는데 편하다는 이유로 3가지 성분을 모두 아침 식사 때 함께 드셨습니다. 6주가 지나도 거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프로토콜에 맞춰 타이밍을 조정했습니다. 3주가 더 지나자 영상검사에서 모세혈관 밀도가 40% 증가했습니다. 8년 동안 괴로워했던 차가운 손발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타이밍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소 90일 동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손상된 모세혈관 네트워크를 재건하는데 3개월 전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3주 만에 포기합니다. 혈관 회복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효과가 천천히 쌓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활력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피부색이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혈관이 다시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30일 안에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찰한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혈관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또 다른 처방약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배송되는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정확히 같은 시간에 3가지 특정 성분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3중고 회복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모세혈관 손상의 3가지 층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분, 치료 용량의 안토시아닌이 필요합니다. 일반 음식에 들어있는 소량이 아니라 농축된 수준입니다. 매일 아침 검은 콩 1컵을 드셔야 합니다. 커피콩이 아닙니다. 검은 콩입니다. 할머니가 밤새 불렸던 그 종류입니다. 왜 특별히 검은 콩일까요? 한국 검은 콩에는 블루베리보다 3배 많은 안토시아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실에서 실험했습니다. 익힌 검은 콩 1컵은 정확히 300mg의 안토시아닌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모세혈관 회복을 위한 임상 기준점입니다. 아침 식사 때 드세요. 따뜻하게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성분,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약국에서 사는 생선기름 캡슐은 병을 열기도 전에 이미 산화되어 있습니다. 미세혈관 회복에는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신선한 고등어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을 일주일에 3번 드시면 4000mg의 활성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1세 초의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혈액순환이 너무 안 좋아서 겨울에 발가락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양말 신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처방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신선한 고등어를 드셨습니다. 6주 만에 발의 색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혼자서 시장에 걸어가셨습니다.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세 번째 성분,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산화물이 아닙니다. 산화물은 흡수되지 않고 몸을 통과합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400mg을 자기 1시간 전에 드세요. 이것은 모세혈관벽의 평활근 세포를 이완시켜 다른 두 성분이 침투하여 손상된 내피를 재건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의 어느 약국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글리신산 형태를 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을 최소 90일 동안 함께 드셔야 합니다. 8일 9일이 아닙니다. 최소 90일입니다. 왜일까요? 모세혈관 재생은 특정한 생물학적 일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첫 30일은 추가 손상을 멈추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 30일은 회복을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30일은 혈관벽 완전성의 회복을 완료하는 기간입니다. 60일째에 멈추면 모든 것을 낭비한 겁니다. 정확한 일일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30분 후에 아침 식사와 함께 검은 콩을 드세요. 점심은 무엇이든 괜찮지만 튀긴 음식은 완전히 피하세요. 저녁 식사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고등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기 1시간 전에 글리신산 마그네슘 400mg을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세요. 이 정확한 순서를 따르세요. 부산에서 오신 78세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은퇴한 어부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걷는 것도 거의 못할 정도로 오셨습니다. 부인이 팔을 부축해야 했습니다. 15년간 혈액순환이 악화되었고 3명의 다른 심장 전문의를 만났지만 아무도 미세혈관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 3중 회복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90일 후 이분은 혼자서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고 똑바로 서서 힘있게 제 손을 잡고 악수했습니다. 전에 그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이제 매일 아침 해운대 해변을 40분씩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손상이 발생하는 모세혈관 수준에서 과학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는 6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확인하지만 절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환자들을 완전한 혈관 붕괴로부터 구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손톱을 보세요. 자, 하던 일을 멈추고 자세히 보세요. 엄지손가락의 손톱 밑 부분을 하얗게 될 때까지 눌렀다가 놓으세요. 분홍색이 돌아오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세어보세요. 3초 이상 걸린다면 모세혈관이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혈관 재충혈 시간이라고 하며 미세혈관 건강의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이 정확한 방법으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검사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의 87%가 모세혈관 재충혈이 지연되었지만 단 한 명도 주치의로부터 이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표준 건강검진에서는 이것을 검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동맥의 혈압을 확인하고 심장을 위해 심전도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손상이 시작되는 작은 혈관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온 71세 이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증상은 없었고 약간의 피로와 겨울철 손이 차가운 정도였습니다. 주치에 있는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손톱 검사를 했을 때 모세혈관 재충혈 시간이 7초나 걸렸습니다. 7초는 가장 작은 혈관들이 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3개월 후 만약 그녀가 제 치료법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뇌졸중이나 심각한 말초혈관 질환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모세혈관 재충혈이 느려질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모세혈관은 산소와 영양분의 최종 전달 시스템입니다.
너무 작아서 적혈구가 일렬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 작은 혈관의 벽이 손상되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혈류가 느려집니다. 심장은 정상적으로 뛰고 주요 동맥은 깨끗해도 세포는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이 굶주림은 먼저 말단에서 일어납니다. 손가락, 발가락, 코끝. 그래서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쪽으로 퍼집니다. 신장은 거의 모든 장기 중에서 조직 그램당 모세혈관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들이 실패하면 독소가 쌓입니다. 뇌에도 조밀한 모세혈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혈류가 감소하면 기억력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름을 잊어버리고 열쇠를 잃어버리고 모두가 그저 나이 탓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혈관 굶주림입니다. 이제 의료 시스템에 대해 제가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 상태는 초기 단계에서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완전히요. 하지만 혈관벽이 석회화되어 영구적으로 굳어지기 전 골든타임에 잡아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첫 증상이 나타난 후 약 18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모세혈관 재충혈 검사는 사전 경고를 제공합니다.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미세혈관 시스템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검사하고 배우자, 형제자매, 집에 있는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검사하세요. 손톱 밑을 5초간 누르고 놓은 다음 세어보세요. 1초, 2초, 3초. 3초까지 분홍색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 여사님은 저를 찾아오기 전 2년 동안 손이 차가운 것을 무시했습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2년간의 진행성 손상이었습니다. 오늘 손톱을 확인하세요. 내일 아침에도 확인하세요. 이 간단한 검사는 수백 개의 비싼 검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혈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에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고 떠난다면 독립성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걷고 생각하고 자신의 손줄을 알아보는 능력을 잃는 것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 미세혈관 시스템은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중한 경고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뇌, 심장, 신장의 수천 개의 작은 혈관으로 퍼졌습니다.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은 잘못된 것을 느끼기 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이미 약한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은 순환 과정을 부드럽게 시작하여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영양분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하나의 습관이 하루를 위해 미세혈관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둘째, 빨간색과 주황색 음식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토마토, 빨간 피망, 당근, 고구마. 이것들은 가장 작은 혈관의 벽을 강화하는 특정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러한 음식을 최소 3번 먹어야 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아침에 토마토를 먹었다면 점심에 피망을 추가하고 저녁에는 고구마를 드세요.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셋째,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30분 이상 앉아 있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든 신문을 읽든 전화 통화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단 2분만 움직이세요. 부엌까지 걸어가세요. 팔을 10번 돌리세요. 제자리에서 걸으세요. 모세혈관은 움직임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무너지고 죽습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운동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격렬하게 운동하지 마세요.
저는 이 실수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추운 아침 공기는 혈류량이 더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운동을 하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내에서 하시거나 기온이 따뜻해지고 몸이 깬 지 몇 시간이 지난 늦은 오전까지 기다리세요. 의료 시스템이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이 문제를 완전히 놓칩니다. 주요 동맥을 검사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한 혈관인 모세혈관의 기능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첫 번째 방어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손톱을 확인해 보세요. 손톱 하나를 하얗게 변할 때까지 눌렀다가 놓으세요. 분홍색이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초 이상 걸린다면 미세혈관 순환이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이 이렇게 쉬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악화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단계, 미지근한 물, 색깔 있는 채소, 30분마다 움직이기, 이것들이 미세혈관 붕괴를 막는 방패입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 내 혈관을 보호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모든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수년간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선택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미세혈관 시스템은 매일 더 강해지거나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집에서 모세혈관 건강검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조용한 혈관 질환에 대해 알아야 하는 65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조기 발견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그들의 순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